안녕하세요. 21년 만들마루 전문 메이커 교육을 맡은 임상윤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워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펜클릭 꽂이 3D 설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바탕화면에 파워밀을 실행해 줍니다. 그 후 파일 탭 불러오기에서 모델을 선택하여 불러와 줍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하단에 바가 차면서 모델이 불러들여집니다. 기본적인 마우스를 컨트롤하여 모델이 정확한지 확인해주고 모델을 확인하다 보면 모델이 겹쳐져 있는 흰색 좌표계가 보이실 텐데 작업 중 계속 눈에 거슬리므로 작업장에서 우클릭해서 변환 보기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절대 작업 좌표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알루미늄 각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Z축과 저희가 가공할 면을 일치시켜줘야 합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Z축 모델의 우측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모델 전체를 드래그 하신 후 작업창에서 우클릭하셔서 아래쪽에 모델, 편집, 회전에서 X축을 회전축으로 잡아 회전시켜 줍니다. 입력하여 Z축 가공면에 위치하는지 확인하여 줍니다. 다음으로는 사용할 가공 소재인 알루미늄 각재를 블록이라는 기능으로 입혀줍니다. 상단 탭 좌측에 블록을 클릭하셔서 좌표계 시스템을 절대 좌표 변환으로 변경해 주시고 계산을 누르면 모델과 똑같은 블록이 씌워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Z축 값만 변경하기 때문에 확장이 불필요한 부분들을 잠궈주시고 확장에 5mm를 입력하여 계산하를 눌러주시면 Z축 상단 5mm의 블록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좌표계를 생성하는데 상단 탭 좌측에 작업 좌표계 생성을 클릭하셔서 블록에 배치된 작업 좌표계를 선택하여 클릭하시면 됩니다. 블록에 여러 개의 포인트들이 보이실 텐데 블록 상단의 정중앙의 포인트를 클릭하여 주시고 좌측 탐색기에서 작업 좌표계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방금 생성한 1번 작업 좌표계를 우클릭하여 활성화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용할 공구들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상단 탭을 쭉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공구를 클릭하여 첫 번째 엔드밀을 선택해서 사용할 공구의 값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의 이름, 길이, 지름, 그리고 공구 번호와 날수를 입력할 건데 첫 번째 페이스 커터로 면을 한번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공구로 길이는 50mm, 지름은 42파이, 그리고 공구 번호는 2번, 날수는 5로 입력하고 공구의 명칭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공구의 명칭은 엔드밀, 볼엔드밀 따라 앞의 이니셜을 바꿔 사용하시면 되고 형 엔드밀의 경우 D를 붙이고 지름값 그리고 길이와 용도를 입력하면 편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공구의 설정을 변경하려면 탐색기 공구 탭에서 우클릭을 통해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 생크나 홀더 등을 추가하여 설계 작업 시 좀 더 직관적인 작업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리드와 링크를 설정하여 CNC 작업 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쭉 사용할 공구들 값을 입력하여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보여드리면서
놓치신 부분은 일시정지를 통해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6개의 사용할 공구들을 입력을 마치고 처음 사용할 공구인 42파이 페이스미를 활성화시켜줍니다. 1차적으로 가공 소재의 평을 맞추며 설계한 모델과 작업 결과물이 같도록 5mm의 페이스 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툴패스 커브 가공에 페이스 밀링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툴패스의 구분을 하기 위한 명칭을 입력해주고 페이스의 위치를 클릭하여 높이를 지정한 후 XY 연장을 통해 남는 부분이 없도록 설정해줍니다. 공차를 0.01mm로 설정하여 오차 범위를 줄이고 스텝 오버는 공구의 반지름보다 적게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툴패스의 계산 시 항상 작업 좌표계의 블록 그리고 공구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줍니다. 가공거리에선 스톡의 깊이와 한 번에 얼마만큼씩 Z축으로 진입할 것인지 스텝다운을 입력해줍니다. 리드와 링크 설정을 통해 공구의 진입과 나오는 방향을 설정해줍니다. 스핀들 속도와 피드 값은 공구와 소재에 따라 모두 다르며 공구를 구매한 사이트 값을 참고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 후 계산을 클릭하면 공구 이송 경로인 툴패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활성화를 꺼주시고 다음 사용할 공구인 12파이 드릴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드릴은 상단의 홀 피처셋 탭을 선택하여 홀 피처셋을 만들어 줄 건데 가공한 홀을 보기 위해 우측 시각 효과에서 와이어프레임만 켜줍니다. 가공한 홀들을 드래그를 통해 선택해주면 노란색 라인으로 변경된 걸 확인 후 만들기를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선택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공차는 0.01mm로 입력한 후 적용을 클릭하면 선택하였던 홀들의 라인이 추가되며 홀 피처셋이 생성됩니다. 총 6개의 홀 피처셋이 생성된 걸 확인 후 다시 모델을 확인하고 툴패스 드릴링에서 신공 드릴링을 선택합니다. 신공 드릴링은 소재 가공 시 칩에 의해 변형이나 공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입 후 다시 위로 올라오며 칩을 배출하면서 가공하는 방식의 드릴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은 홀 깊이까지 드릴링하며 매육각과 일의 절임량 그리고 공차를 입력하여 줍니다. 하단 가공 여유는 0.5mm를 주어 혹시 작업 결과물에 오차가 없도록 주어주고
스핀들값과 피드값 모두 입력하며 툴패스 이름을 작성하여 계산합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12파이 반경 그리고 0.5R 값이 들어간 엔드밀을 활성화하여 툴패스 황삭을 실행시켜줍니다. 작업 좌표계와 블록 공구를 확인 후 가공 방식을 선택하는데 모델 옵셋을 선택하고 황삭 진행할 때 정삭 시 고름면을 얻기 위해 가공요율을 0.5mm 지정해주고 스텝 오버는 반지름보다 작게 입력해줍니다. 스텝 다운은 공구의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 2mm씩 진입하겠습니다. 그 후 리드와 링크 타입을 수평 원어로 설정해 주시고 스핀들 피드값 등 입력한 후에 툴패스를 이름을 적어 계산을 해줍니다. 진행 후 툴패스를 확인해 보시면 드릴링한 홀 부분을 추가 가공해야 하는데 툴패스가 생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공하기 위해서 다시 툴패스 우클릭 설정을 통해 가공 여유 값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위에 세로 받침 아이콘을 누른 후 가공 여유를 0.2mm로 변경해 주시면 홀 부분까지 툴패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구의 직경과 가공 여유에 따라 툴패스가 생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캠 설계 시 주의하며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스밀을 통해 제거된 영역의 툴패스는 정면도 보기에서 와이어프레임만 보기를 클릭하신 후 사용하지 않을 툴패스를 드래그한 후 작업창 우클릭해서 편집에 선택된 성분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툴패스 삭제를 클릭하면 모든 툴패스가 삭제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활성화를 꺼주고 방구 형태를 가공하기 위해 바운더리 탭을 클릭합니다. 여러가지 바운더리 툴 중 선택된 바운더리를 사용할 것으로 방구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 후 선택된 서피스를 클릭하여 공차 0.01, 가공여유 0.2를 주어 추후 볼엔드밀 정삭 준비를 합니다. 제한은 공구가 작업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델 위에서 작업하도록 선택하여 주고 축 방향 가공 여유도 0.2mm 입력하고 적용을 클릭하시면 바운더리가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이유는 원하는 바운더리만 작업하여 작업 시간을 단축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후 툴패스 황삭, 황전삭 제한 탭에 가보시면 이전에 바운더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공 제한도 변경해 줍니다. 황전삭을 하는 이유는 홀 엔드밀 가공 시 공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텝다운을 더 낮춰 더 조밀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추후 남은 부분에서 이전에 작업한 툴패스를 클릭하고 스핀들과 피드 값을 변경하여 툴패스 이름을 입력하고 계산을 진행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더욱 촘촘한 높이로 툴패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 1차 교육을 마치고 2차 교육에서는 남은 툴패스 생성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NC 파일 생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